자, 오늘은 태권도 시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체육관에 체육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후 3시 체육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넓은 체육관 바닥에는 파란색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학생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의 눈빛도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누가 먼저 나와서 시범을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물었을 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한복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하얀 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운동복을 입은 다른 학생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지훈의 얼굴에는 차분함이 스며 있었어요. 좋아요, 지훈. 그럼 상대는 누가 할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클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클로이는 이 학교 교장의 딸로 평소 학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높게 묶고 빨간 운동복을 입은 클로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죠. 내가 할게요. 클로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클로이는 교장의 딸이라는 특권 의식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두 학생이 매트 중앙으로 나오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태권도식 인사를 했어요.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서는 예의와 품격이 느껴졌죠. 반면 클로이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클로이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거친 주먹질을 하려던 순간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비켜내더니 정확하고 절제된 발차기 한 번으로 클로이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클로이는 그대로 매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클로이를 일으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지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자존심이 상한 클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체육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클로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괜찮아? 라고 물어봤지만 클로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조용한 유학생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짓밟았거든요. 특히 교장의 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면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클로이가 친구들에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방심했나 봐. 진짜 실력이라면 말도 안 되지. 아마 운동을 좀 했나 보네. 그날 이후부터 클로이의 행동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지훈을 향한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지훈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에서 구겨진 종이와 음식,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워하며 조용히 치웠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클로이는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할 때면 클로이와 친구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맞아, 좀 거만해 보여.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훈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식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클로이와 친구들은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때로 지훈을 힐끔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클로이는 마침내 결정적인 수를 두었어요. 집에 돌아온 클로이는 아버지인 윌슨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클로이는 교묘하게 거짓된 불만을 제기했어요. 지훈이라는 한국 학생이 체육 시간 이후로 계속 거만하게 굴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대단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클로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도전했던 일이나 지훈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던 일은 모두 감췄어요. 대신 지훈이 마치 다른 학생들을 얕보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꾸며냈습니다. 윌슨 교장은 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유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겸손함을 가르쳐줘야겠어.
교장의 마음속에는 지훈에게 교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전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지훈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는 연례 체육대회로 떠들썩했습니다. 큰 체육관에는 형형색색의 응원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반 티셔츠를 입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체육관 한쪽에 설치된 임시링에서는 다양한 경기들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크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체육대회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윌슨 교장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학교에 태권도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지훈 학생이죠. 순간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 갑자기 자신이 호명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훈 학생, 무대로 나와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강요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어요. 오늘 지훈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장이 말을 마치자 체육관 입구로 덩치가 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레깅스와 화려한 스포츠 브라를 입은 그녀는 분명히 프로레슬링 선수였어요. 근육질 몸매와 위압적인 체격이 한눈에 봐도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뒤로 묶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링 쪽으로 다가왔어요. 와, 저게 뭐야? 진짜 프로레슬러잖아.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흥미진진해했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고등학생인 지훈이 프로 선수와 경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관람석에서 클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지훈이 제대로 된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지훈은 링 위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올라온 이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레슬링 선수는 지훈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꼬마가 상대라고. 선수가 중얼거렸어요. 뭐 쉬운 돈벌이네. 교장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력을 확인하는 친선 경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친선 경기가 아니라 지훈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체육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훈련과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실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링 위에 올라선 지훈과 프로레슬링 선수의 체격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지훈은 키가 16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는데 상대방은 키가 175cm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전문 선수였거든요. 관중석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런 게 말이 돼? 고등학생이 프로 선수랑 경기를 한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냐?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한 듯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관람석 앞자리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교훈을 받겠네. 클로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항상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현실을 깨달을 때가 됐지. 링 위에서 프로레슬링 선수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내 상대라고. 그녀가 목을 좌우로 돌리며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농담도 정도가 있지. 다치지 않게 살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은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클로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저 아이가 얼마나 건방진지 깨닫게 될 거야. 교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윤이 굴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더욱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녀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태권도를 한다고 해도 프로 선수인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누구도 지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학생들은 지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평소 지윤이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저런 상황에 지윤을 내보낸 거야?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프로레슬링 선수는 링 한쪽에서 몸을 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경기는 그저 쉬운 쇼에 불과했어요. 빨리 끝내고 돈이나 받자.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심판 역할을 맡은 체육 선생님이 링 중앙으로 나왔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런 매치업은 그에게도 처음이었거든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허리춤에 가져가는 정통 태권도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했어요. 좋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링 위의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시작!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레슬링 선수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지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직도 이 경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리 와봐 꼬마야. 프로레슬러가 손짓하며 지윤을 부렸습니다. 완전히 상대를 얕보는 태도였어요. 관중석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도 되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윤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프로레슬러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동안 지윤은 자신의 중심을 낮추고 집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태권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프로레슬러가 지윤을 붙잡으려고 팔을 뻗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윤이 움직였어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더니 오른발로 정확하고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의 속도와 정확성은 마치 오랜 시간 연마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쾅! 발차기가 프로레슬러의 옆구리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프로레슬러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링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했거든요. 고작 고등학생인 지윤이 프로 선수를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쓰러뜨린 것이었으니까요. 클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링을 바라봤습니다. 지윤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어요. 관중석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야? 꿈 아니야? 와, 대박. 여기저기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의 얼굴도 경직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윤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의도가 오히려 그녀의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링 위에서 프로레슬러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틀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상대방이 쓰러진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 자세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보다도 예의와 배려였거든요. 시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심판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간단히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윤을 걱정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정말 고등학생이야? 태권도가 저렇게 강한 거였어? 완전 대박이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다시 일어서며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프로레슬러가 천천히 일어서며 지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의 일격으로 지훈의 실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보통이 아니네. 그녀가 중얼거리며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상대방이 쓰러진 순간부터 지훈의 마음속에는 승부욕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로레슬러가 다치지 않았는지, 자신의 발차기가 너무 강했던 건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프로레슬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기 중에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중석의 학생들도 지훈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저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걱정하네. 진짜 멋있다. 태권도가 저런 건이었구나. 처음에는 단순히 실력에 놀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지훈의 인품에 더욱 감동하고 있었어요. 프로레슬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너 정말 고등학생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태권도식 인사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는 그 모습에서는 진정한 무술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프로레슬러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지훈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나도 고마웠어. 프로레슬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치기 시작한 박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와, 지훈. 대박이다. 정말 멋있어.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은 물론이고 지훈이 오히려 영웅이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클로이가 친구에게 속삭였지만 친구들도 이미 지훈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교장석에서 윌슨 교장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을 믿고 지훈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놀라운 실력과 인품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링에서 내려오며 주변 학생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심판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지훈 학생의 실력과 더불어 스포츠맨십도 훌륭했어요. 박수는 더욱 커졌고 지훈을 부르는 환호성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지훈은 단순히 실력 있는 학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체육대회가 끝난 후 체육관은 여전히 흥분과 감탄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방금 목격한 놀라운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지훈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완전 영화 같았어. 윌슨 교장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지훈의 학적부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던 중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이력서에는 한국 청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도 우승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니. 교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딸의 말만 믿고 지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더욱이 국제적인 수준의 실력을 가진 학생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지훈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지훈아,
우리랑 같이 앉을래?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더욱 놀라운 일은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체육대회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고등학생이 프로 선수를 이긴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윤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나요? 지윤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녀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모습이 더욱 화제가 되었거든요. 클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질투와 증오로 지윤을 괴롭혔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지윤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조회 시간, 윌슨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들었어요. 학생 여러분, 지난 금요일 체육대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지윤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인품이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윤 학생에 대해 잘못 판단했습니다. 교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윤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체육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장의 공개 사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학생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어요. 윌슨 교장의 공개 사과가 끝난 후 체육관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학생들은 그녀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각자 교실로 향하는 동안 교장은 클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로이야, 아빠 사무실로 와라. 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클로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실 문이 닫히자 윌슨 교장은 책상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클로이, 너 정말 지윤에게 그런 짓을 했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다는 게 사실이니? 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까지 했고. 죄송해요, 아빠.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질투가 났어요. 지윤이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클로이야, 아빠는 정말 실망했다. 내가 이런 아이였다니. 그리고 내가 너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학생을 곤경에 빠뜨릴 뻔했잖니. 정말 죄송해요. 클로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는 지윤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방과 후 봉사활동을 하게 될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하는 거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클로이는 용기를 내어 지윤을 찾아갔습니다. 지윤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클로이가 다가오는 것을 본 지윤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윤아.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윤은 책을 덮고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이동했어요. 클로이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클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물함에 쓰레기 넣은 것도, 친구들과 뒷담화한 것도, 그리고 아빠에게 거짓말한 것도. 지윤은 조용히 클로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지만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난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클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했고 너를 괴롭혔어. 정말 어리석었어. 클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내가 나를 일으켜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친 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 정말. 클로이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내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클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 물론이야.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시작해보자. 클로이는 망설이지 않고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화해였어요. 그날 이후 클로이와 지훈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클로이는 지훈에게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만큼 자리를 잡은 건 순전히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인어른 박정식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식은 민수가 대학생일 때부터 지연과 사귀는 걸 허락해 주셨고 취업 준비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면접 연습도 함께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죠. 민수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올까 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요즘 경비 일하신다며 힘드실 텐데. 그럼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정식은 최근 60대 초반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관리이사까지 오르셨지만 몇 년 전 복잡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셨죠. 그 후 한동안 쉬셨다가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민수는 그런 장인어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걸 이해했죠.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식은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민수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민수는 지연 몰래 봉투에 용돈을 챙겨 넣고 차를 몰았습니다. 정식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집에서 30분 거리였어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로비가 넓고 화려했죠. 민수는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오가며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감히 손대요? 경비 주제에. 민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의 50대 중반 여성이 정식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주변 입주민들은 수군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존경하는 장인어른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달려가려는 순간 정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식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게 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방금 그게 대체 뭡니까? 정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버님께. 민수야,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 괜히 일 커진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장인어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장인어른은 저렇게 당하고도 참기만 하시는 걸까요? 아버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 그냥 내가 실수했어. 택배를 엘리베이터에 싣다가 그분 옷에 살짝 스쳤나 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사람 뺨을 때리는 게 별일 아닙니까? 정식은 한숨을 쉬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식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건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식은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죠. 장인어른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말하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혼자 사귀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뵙고 왔는데요. 혹시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전화 너머로 장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내가 봤구나. 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군데 아버님께 저렇게 합니까? 장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함부로 못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내 아버님한테 직접 들어. 미안하다 민수야.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출근길 내내 주말에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식의 빨개진 뺨, 그 억울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식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가 우리 아파트에 오셨대. 진짜? 그분이 직접? 응, 남편 회장님이 그 아파트에 투자했거든. 가끔 시찰 나오신다더라. 민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윤미라.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회장 부인 아니었나?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성격 좀 까다롭다면서?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독하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신대.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주말에 본 그 여성이 회장 부인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민수는 인사팀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혹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라 여사? 회사에서 터치하면 안 되는 분이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분 예전에 우리 회사 인사팀장이셨어. 회장님이랑 결혼하면서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회사 인사에 깊이 관여하시거든. 조심해야 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배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너 뭔 일 있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로 윤미라를 검색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에 본 그 여성 정식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회장 부인과 장인어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장모는 그분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했을까요? 퇴근 후 민수는 바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회사 회장 부인이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분이 아버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일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민수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정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지만 장인어른을 더 괴롭힐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비밀이 장인어른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연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장인어른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윤미라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죠. 그러던 중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DM그룹 관리사 박정식 횡령 혐의로 해고.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기사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윤미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조사를 주도했고 정식을 해고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윤미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모가 함부로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됐어요. 하지만 정말 장인어른이 횡령을 했을까요? 민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장인어른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 민수는 정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민수 왔니? 아버지는 방에 계셔. 민수는 정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들어와. 방 안에는 정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요. 정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야, 그건 진짜인가요? 아버님이 정말 횡령을 하신 겁니까? 정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안 했어.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까? 정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지.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 윤미라는 나를 믿지 않았고 회장님도 그녀 편을 들었지. 난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세요? 싸워야죠. 민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했을 거야. 지연이도 내 장모도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아.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아.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고 부장님은 민수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부장실로 들어가자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지방 영업소로 발령 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래요. 어쩔 수 없나 봐. 민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 발령이라니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민수는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야 하죠?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미안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위에서요? 누구 말입니까?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미라 여사님이요. 민수 씨가 경비원의 사위라는 걸 아신 모양이에요.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윤미라에게 알린 거예요. 정식이 민수의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당신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지만 민수도 막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지연은 이제 임신 5개월이었고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식이 서 있었어요. 정식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식은 현관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장인어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구나. 내가 조용히 지냈어야 했는데. 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도 나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빠,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장인어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그럼 너도 괜찮아질 거야. 안 됩니다, 아버님.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만두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찍었어요.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들에게는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연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근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피했고 상사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발령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면 윤미라의 아들이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답니다. 동료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민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장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네. 아버님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윤미라 여사아들이 다쳤다며. 내 아버지가 수혈을 하러 가셨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아버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장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 혈액형이 RH-AB형이거든.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야. 뉴스에서 긴급 수혈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장인어른은 아무 망설임 없이 달려가신 거예요. 민수는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윤미라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윤미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혈실 문이 열리며 정식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고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라는 정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식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일,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을 내보낸 뒤였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사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식은 조용히 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은 차갑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 사위까지 괴롭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장도 고개를 들어 정식을 바라봤어요. 정식 씨,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상하겠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온 장인어른, 그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식은 윤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사한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직업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식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 부인 윤미라는 정식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넓은 회장실에는 윤미라와 회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미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회장도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10년 전 일은 우리의 큰 실수였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정식 앞에 놓았어요. 이건 10년치 밀린 급여와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회사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이사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정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부족한 조건인가요? 정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도 난처한 얼굴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정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자존심도 다 잃었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숨죽여 장인어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비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고 택배 받으러 내려오신 할머니 대신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켜주는 일들이요. 정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관리이사에서 경비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도 숙연한 표정으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정식은 서류 봉투를 회장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이죠. 윤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의 인사 발령만큼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지른 잘못이니까요.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식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정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와서요. 민수도 함께 일어났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정식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장인어른께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일주일 후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고 상사들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령 취소 통보가 왔고 오히려 승진 대상자 명단에 민수의 이름이 올라갔죠. 민수 씨, 축하해요. 이번에 차장 달 것 같던데요.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심이었죠. 주말이 되자 민수는 지연과 함께 장인어른이 근무하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식이 경비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 왔구나. 지연이도.
정식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입주민 한 분이 정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님 사위분이시군요. 며칠 전에 회장님 부인이 오셔서 경비님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그러셨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입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고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미라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입주민이 떠나자 민수는 정식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다, 민수야. 정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같은 분이 우리 아빠라는 게. 괜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그냥 아빠일 뿐이야. 정식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버님을 존경하는지.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든 자리가 어디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정식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아빠는 기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는 거야. 그때 로비로 한 할머니가 택배 카트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식은 얼른 달려가 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2구 고맙네. 15층이야. 정식은 환하게 웃으며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저렇게 키우고 싶어.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잠시 후 정식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께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배우겠습니다. 뭘 배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로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장인어른이 경비 일을 하신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민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죠. 제 장인어른은 제 자랑입니다. 평생 본받고 싶은 분이십니다. 로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정식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정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